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강남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78살 여성분이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셨습니다. 6시간 후 딸이 발견했을 때 그분은 몸의 오른쪽 전체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매일 아침 밥 한 공기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는 방법에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셨고 그 실수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28년간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서 14,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쌀과 노화에 대해 들어오신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매일 밥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밥을 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십니다. 단지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90대까지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명석한 정신을 유지하며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짓는 방법이 혈관을 안쪽부터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건너뜁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단 2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한국의 특정 지역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시는 인구가 있습니다. 저는 95세까지 활기차게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70살에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는 분들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지 수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답은 계속 한 가지로 돌아왔습니다. 쌀입니다. 하지만 아무 쌀이나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가정이 완전히 버린 전통 방식으로 밥을 지을 때 쌀에 형성되는 특정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여러분의 세포에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뇌의 인지 저하를 막는 방식으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혈관벽을 강화하여 매일 어르신들에게서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갑작스러운 파국적 사건들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쌀에는 이 화합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조용히 장기를 손상시키는 위험한 혈당 급증을 일으켜 제가 앞서 설명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쓰러지는 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기본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가 송파의 제 병원에 괜찮다고 느끼며 오십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검사를 해보면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맥 경직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고 신호가 빨간불로 깜박이는데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간단한 변화로 수십 년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하지만 이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340명의 어르신이 주요 심혈관 사건을 겪을 것입니다. 그중 80%는 그것이 올 줄 몰랐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구급차 안에서 깨어나거나 아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쌀의 종류, 정밀한 조리 방법, 구체적인 섭취량, 그리고 장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하고 방법을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실제로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 어지러우셨습니까? 단 1초라도? 몸을 지탱하기 위해 뭔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 하면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심각한 악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시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28년간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73살입니다. 매일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제 진료실에 너무 늦게 오시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어지러움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피로가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딸들이 밥을 먹여드리고 아들들이 전담 간병인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최악은 뭡니까?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320명의 어르신이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중 87%는 같은 날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침묵의 살인자가 이미 동맥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죽인 것은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지은 밥 한 공기로 고칠 수 있었던 하나의 간단한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밥? 저는 이미 매일 밥을 먹는데요. 하지만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드시고 계신 밥은 아마도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노화하는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제거된 백미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당을 독처럼 급등시켰다가 추락시켜 뇌세포의 에너지를 굶깁니다. 이것이 이름을 잇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입니다. 밤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한 특정한 종류의 쌀이 있는데 이것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8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손상된 동맥벽을 회복시키는 성분들이 혈류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자가포식이란 우리 몸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먹어치우고 새 것처럼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저는 15년 전 제주도 인구를 연구할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94세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94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산길을 걸어 다니고 텃밭에서 일하고 증손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6개월을 보내며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요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흑미, 현미, 정미를 섞어서 녹차에 하룻밤 담갔다가 정확히 3가지 재료를 추가해서 찐 것을 먹었습니다. 미역, 참깨, 그리고 발효된 콩가루였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서울 제 병원으로 가져와 환자들에게 시험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62세 박 씨가 당뇨 전 단계와 고혈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은 130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쌀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당은 98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은 150/95에서 120
78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4가지 약 중 2가지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쌀이 장수의 기적으로 작용하는 진짜 이유는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쌀은 단지 탄수화물이고 빈 칼로리이고 배를 채우는 것일 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수명을 수십 년 늘릴 수 있습니다. 비밀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용어에 주목하세요. 노화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쌀을 조리한 후 완전히 식히면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전분 사슬이 소장에서 분해할 수 없는 형태로 재배열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대장까지 이동해서 부티레이트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부티레이트는 장수의 황금 열쇠입니다. 이 단쇠 지방산은 장벽을 직접 회복시켜 전신 염증을 최대 60%까지 감소시킵니다. 염증은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의 배후에 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관절 퇴행. 이 모든 것이 만성 염증에 의해 촉진됩니다. 적절하게 준비된 쌀을 매일 섭취하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한겸증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밥솥에서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거의 없습니다. 쌀을 조리한 후 최소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각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다음 날 다시 데워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와 부산 해안 지역의 장수마을에서 사용된 정확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 여사가 3년 전 심한 골관절염으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 특히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8.2였습니다. 3 이상이면 위험한 수준의 염증을 나타냅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까지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냉장밥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전날 밤 준비한 밥 1공기를 매일 아침 먹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낮 동안 다른 방식으로 밥을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4개월 안에 그녀의 시반응성 단백질이 1.9로 떨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도움 없이 매일 40분씩 걷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쌀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미와 현미 모두 효과가 있지만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현미는 신경기능과 에너지 생산을 돕는 미네랄과 비타민 B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피트산도 들어있어서 소화기능이 약하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소화기관에 더 부드러운 백미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하지 않은 쌀 1컵을 지으면 약 3컵의 밥이 됩니다. 이것을 3부분으로 나눕니다. 조리 직후 3부분 모두를 냉장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 한 부분을 꺼내 부드럽게 듭니다. 전자레인지나 찜통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의 기본으로 드세요. 이 밥을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가 이상적입니다.
유산균이 저항성 전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단백질을 위해 구운 생선 한 토막이나 계란 2개를 추가하세요. 이 조합은 욤 반쳇뷰얼 8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안정적인 에너지, 안정적인 기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화 반응 감소를 의미합니다. 당화는 과도한 당 분자가 혈관과 장기의 단백질에 결합하여 경직되고 빠르게 노화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연구한 마을 사람들은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세대 동안 이런 방식으로 쌀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확히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지혜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쌀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에서 생사를 가른 비밀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백미, 평생 드셔온 그 쌀은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쌀을 순백색이 될 때까지 도정하면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성분을 모두 벗겨내는 것입니다. 쌀교층, 배아, 이것들에는 세포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독처럼 혈당을 치솟게 하는 빈 칼로리만 먹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한 후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3번 백미를 드시는 노인분들의 혈당 수치는 위험한 롤러코스터처럼 보였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런 지속적인 급등은 혈관을 안쪽부터 파괴합니다. 동맥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췌장은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10년 안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발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15년 안에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쌀을 드시는 노인분들은요. 혈당 차트가 잔잔한 바닷물결처럼 보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통제되고 보호받는 상태였습니다. 수명을 수십 년 연장시키는 쌀은 현미와 흑미입니다. 정확히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세요. 껍질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단립종 현미를 찾으세요. 색깔은 순백색이 아니라 연한 황갈색이어야 합니다. 흑미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흑미에는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로 만드는 것과 같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농도가 15배 더 높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쌀을 사지만 잘못 조리해서 모든 것을 망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현미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쌀을 어떻게 지으세요? 백미 짓는 것과 똑같이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물의 양도 같고 조리 시간도 같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미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보호 외층이 있습니다. 백미처럼 지으면 그 영양소들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질긴 식감만 있고 효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현미를 짓기 전에 반드시 불려야 합니다. 1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최소 8시간 동안 불리세요. 하룻밤이 완벽합니다. 이 불리는 과정은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미네랄 흡수를 막는 피트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발화 과정을 시작하여 비타민 함량이 최대 400%까지 증가합니다. 불린 후에는 3번 헹구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이 비율로 지으세요. 쌀 1컵에 물 2.5컵입니다. 백미처럼 2컵이 아닙니다. 2.5컵입니다. 약한 불에서 45분간 지으세요. 조리 후 10분 더 뜸을 들이세요. 이 뜸 들이는 시간 동안 뚜껑을 열지 마세요. 이 마지막 찌는 과정이 조리를 완성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 색소가 8.2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의료원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장기 주변에 위험한 복부지방이 빠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낮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섭취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쌀이 맛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한 쌀도 과하면 위험해집니다. 한 번 드실 양은 주먹 하나 크기여야 합니다. 그것은 대략 밥 150g입니다. 이 양을 하루에 2번 드세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는 절대 안 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늦게 밥을 먹으면 간 주변에 지방이 쌓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절대 밥만 먹지 마세요. 이것이 밥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황금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쌀을 노인분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장수식품으로 만드는 4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밥을 먹으면서도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완벽한 건강으로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차이는 쌀 자체가 아닙니다. 차이는 쌀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만으로는 그냥 탄수화물일 뿐입니다. 백미를 큰 그릇으로 혼자 드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을 것입니다. 췌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몸은 그 당을 장기 주변에 지방으로 저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노인분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8년간의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비밀이 있습니다. 올바른 비율로 쌀을 올바른 반찬과 함께 먹으면 몸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쌀이 잠재적 위험에서 치유약으로 변합니다. 저는 2007년에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당, 당뇨병 전 단계, 항상 피곤함, 발목 부종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모든 의사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밥을 끊으세요. 통곡물로 바꾸세요.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73년 동안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좌절했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밥을 드세요. 하지만 밥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정확한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혈당이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4층 아파트까지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르게 한 일을 물었고 그때 저는 조합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마다 같은 접시에 3가지 특정 반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발효 채소입니다. 김치, 무장아찌 또는 어떤 발효 채소든 괜찮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은 바비당분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유산균이 장벽을 코팅하여 보호막을 만듭니다. 밥 한 끼마다 최소 3숟가락의 발효 채소가 필요합니다. 작은 반찬이 아닙니다. 3숟가락 가득해야 합니다. 둘째, 밥 한 입마다 단백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또는 살코기를 말합니다. 단백질은 최소한 밥량의 3분의 1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드신다면 단백질은 최소 3분의 1 공기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인슐린 급증을 직접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밥과 단백질이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둘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혈당이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인데 밥과 함께 해조류를 드셔야 합니다. 마른 김, 미역국 또는 생미역 무침이면 됩니다. 매 끼니마다 최소 작은 그릇 하나는 드셔야 합니다. 해조류의 수용성 섬유질이 소화기관에서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이 밥알을 감싸서 천천히 혈류로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는 캡슐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사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에 주먹 크기의 밥 한 공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김치나 장아찌 3숟가락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손바닥 크기의 구운 생선이나 두부 한 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미역국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5년간 서울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에게 처방한 정확한 조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밥을 드시면 몸은 탄수화물 폭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균형 잡힌 완전한 식사로 봅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명을 수십 년 연장할 수 있는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드시는 밥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최악의 방법으로 밥을 드시고 있고 이것이 조용히 혈관을 파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공유할 정확한 방법으로 밥을 드시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식품이 됩니다. 먼저 쌀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흰쌀만 먹는 것은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사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병원에서 수천 번 봤습니다. 환자가 오면 공복 혈당이 높고 무엇을 먹는지 물으면 하루 3번 흰쌀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재앙입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쌀은 특정 혼합물입니다. 현미 70%, 흑미 20%, 그리고 일반 백미 10%가 필요합니다. 적어 두세요. 70, 20, 10입니다. 이 정확한 비율은 제가 95세 이상 사신 제주도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쌀은 항상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쌀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섞은 쌀을 밥을 짓기 전에 정확히 4시간 불려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밤새도 아닙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이 불리는 시간 동안 쌀이 감마아미노낙산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은 직접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불린 후에 밥을 짓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15분간 식힌 다음 먹기 전에 최소 12시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걸 압니다. 왜 멀쩡한 밥을 냉장고에 넣느냐고요. 냉장 보관하는 동안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장내 건강한 박테리아를 먹여서 온몸의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살이셨고 당뇨병이 있었으며 5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고 따님은 곧 투석이 필요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쌀 방법을 따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70, 20, 10 혼합, 4시간 분리기, 12시간 냉장 보관. 회의적이셨지만 절박했습니다.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 의사가 약을 5알에서 2알로 줄였습니다. 오늘날 77살에 신장 기능이 안정적이고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밥이 그녀의 신장을 구했습니다. 이제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드십니다. 한 끼 분량은 정확히 밥 120g이어야 합니다. 표준 밥그릇의 약 3분의 2입니다. 가득 찬 그릇이 아닙니다. 3분의 2입니다. 더 드시면 저항성 전분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먹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절대 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한국 노인 90%가 하는 실수입니다. 밥은 아침과 점심에만 드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신진대사율이 너무 느립니다. 밥이 몸 안에 그대로 있고 저항성 전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침과 점심만입니다. 적어 두세요. 밥을 올바르게 짝지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밥을 드실 때마다 2가지 특정한 것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첫째, 발효 채소입니다. 김치가 완벽하지만 완전히 발효된 것이어야 하며 최소 2주는 오래된 것입니다. 발효 채소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세균을 먹여서 저항성 전분의 효능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식사마다 최소 60g의 단백질을 밥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는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 또는 두부 1모를 의미합니다. 단백질은 남아있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시작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쌀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사람과 진정으로 장수의 힘을 끌어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세부사항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효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조리 온도가 전부입니다. 이 한 가지 요소가 밥이 여러분의 최고의 동맹이 될지 아니면 조용한 적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말할 때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상태로 즉시 드시면 노화를 예방하는 대신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혈당 급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혈당 반응이 로켓처럼 치솟아 췌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심혈관계 전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고대 한국 공동체가 과학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수세기 전에 발견한 기적이 있습니다. 조리한 밥을 완전히 식히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분 분자가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 전분이 아닙니다. 소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장으로 이동하여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이고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세요. 백미, 현미 또는 잡곡밥 모두 가능하지만 총량은 정확히 조리된 밥 1컵 반이어야 합니다. 조리 후 평평한 접시에 펼쳐 놓으세요. 냄비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실온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식히세요. 여름에는 1시간 후에 냉장고에 넣어도 됩니다. 식히는 과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자 변환이 일어나는 골든 타임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지고 오신 강남의 박 여사님이라는 7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위험한 수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냉각 방법을 그분께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처럼 밥솥에서 바로 꺼낸 뜨거운 밥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의 감각을 잃은 언니처럼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점심 먹을 밥을 짓고 식혔습니다. 실온 또는 약간 데워서 드셨지만 다시는 뜨겁게 먹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오후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검진을 위해 다시 오셨을 때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돌았습니다. 관절 통증 없이 매일 9km를 걷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전통적 지혜와 결합된 순수한 과학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처럼 작용합니다. 소화를 늦춥니다.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슐린 반응이 폭력적이고 해로운 대신 부드럽고 통제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매일의 실천은 췌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대사 시스템을 수십 년 젊은 사람처럼 기능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식힌 밥을 한두 번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매일 이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의식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짓고 완전히 식히고 점심에 먹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타협 불가능한 일과입니다. 또래보다 35년을 더 사는 노인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그곳이 매일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장내 세균, 인슐린 반응, 세포 노화,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곳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 위의 온도는 작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속한 쇠퇴와 지속적인 활력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쌀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하루하루가 세포가 보호 없이 노화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쌀 자체입니다. 단립종 백미를 사야 합니다. 장립종이 아닙니다. 현미가 아닙니다. 알아요. 모두가 현미가 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적절하게 준비된 단립종 백미가 소화하기 쉽고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으면서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 가서든 단립종을 달라고 하세요. 지금 사시는 것과 가격이 같습니다. 둘째, 준비 방법입니다. 이것이 황금 비밀입니다. 쌀을 조리하기 전에 정확히 30분 동안 불려야 합니다. 5분이 아닙니다. 밤새가 아닙니다.
30분 동안 실온의 물에 담그세요. 이것은 거층을 분해야 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불린 후 완전히 물기를 빼세요. 그런 다음 포장에 표시된 것보다 20% 적은 물로 밥을 지으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 더 단단해지는데 이는 더 많이 씹게 되고 더 나은 소화를 의미하며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제공량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끼에 정확히 150g의 조리된 밥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준 밥그릇의 약 3분의 2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3일 동안 측정하세요. 눈으로 양을 익히세요.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증합니다. 너무 적으면 심장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하루에 2번 밥을 드세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아침 식사 때 밥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금식한 몸은 즉시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침 밥을 거르는 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아침 9시에 느끼는 그 어지러움, 그것은 뇌가 안정적인 포도당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절반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다섯째,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밥을 드실 때마다 반드시 이 3가지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첫째, 발효 채소. 김치, 깍두기, 발효된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밥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이것은 밥이 너무 빨리 소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정확히 한 큰술의 건강한 지방,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 몇 알. 지방은 몸이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돕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합니다. 여섯째, 즉시 중단해야 할 한 가지. 전자레인지에서 1번 이상 든 밥을 먹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나 봅니다. 노인분들이 월요일에 큰 냄비에 밥을 지어서 나흘 동안 같은 밥을 데워 드십니다. 사흘째가 되면 분자 구조가 변해서 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최대 이틀마다 새로 지으세요. 보관해야 한다면 조리 직후 즉시 냉동하고 필요한 만큼만 해동하세요. 일곱째, 수분 섭취입니다. 밥을 드시기 30분 전에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순수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위를 준비시키고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78세 여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 씨인데 계단 한 층도 거의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전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쌀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2달 만에 매일 아침 3km를 걸으셨습니다. 6달 만에 언니를 만나러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가셨습니다. 딸분이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를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쌀을 보세요.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대충이 아닙니다. 정확히. 댓글에 밥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지금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하세요.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삶에 수십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쌀을 매일 먹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식사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장수 지혜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수명 연장 혜택에 대해 알아야 할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